지난주 희망 리턴 패키지 기본 수업을 온라인으로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이번 주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심화 수업을 듣기 위해 마침내 오프라인 현장 강의실로 발을 내딛었다. 참고로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안일한 교육이 아니다. 한때는 내 사업체를 이끌며 치열하게 피눈물을 흘렸던, 하지만 결국 문을 닫아야 했던 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용 재기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총 5번의 현장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한 번 갈 때마다 무려 6시간 동안 쉼없이 몰입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교육수당, 전직 장려수당,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학사 관리가 지독할 정도로 엄격했다. 지각, 조퇴 결석은 단 1분도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발견 즉시 교육 탈락이었다. 평생을 단상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 입장으로만 살아왔던 내가 20년 만에 단상 아래에 내려와 꼼짝없이 앉아있는 학생이 되고 보니 새삼 기분이 묘했다. 첫 수업날 강의실 테이블 위에는 꽤나 정갈하고 든든한 식사급 간식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런 공짜 간식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푼돈 몇십만 원의 수당이 아니라 50의 나이에 진짜 재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단 1초도 흐트럼 없이 바른 자세로 강사의 입을 매섭게 노려보며 수업을 받았다. 두 번째 수업도 세 번째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지루할 틈 따윈 없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단 한 줄기 힌트라도, 단 1%의 정보라도 얻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했고,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성실히 임했다. 강의실에 나를 포함해 대략 20명 정도의 폐업 사장님들이 모여 있었다. 참 신기하게도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듣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나이와 절박함이 그대로 눈에 보였다. 20, 30대 젊은 사장 수강생들은 옆에 앉은 내가 민망할 정도로 수업 내내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수업 도중에 강의실을 이탈해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모습이 한심하기보다는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도 저 나이였으면, 내 앞에 남은 인생의 시간이 저들 만큼 길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목숨 걸고 절박하게 참여하진 않았겠지. 그들에겐 아직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젊음이라는 최고의 자산이 있었고, 나에게는 당장 내일이 두려운 50이라는 벼랑끝만 있을 뿐이었다. 수업의 내용은 주로 심리, 진로, 목표 설정, 행동 전략 등 심리학을 기반으로 둔 커리큘럼이었다. 물론 모든 강사가 훌륭했던 건 아니다. 어떤 강사는 5년, 심지어 10년 전에 낡아빠진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와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기도 했다. 이게 당장 길바닥에 나앉은 폐업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러 온 수업인지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 심리학 강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강사들의 일자리를 유지해주기 위해 머리수 채우러 와준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한 강사님이 담담하게 본인들의 월 급여가 1,200만 원 남짓이라는 현실을 털어놓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의의 퀄리티가 좋네 나쁘네 평가제를 하기에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갈 길이 바쁜 처지였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에 학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소위 전교 1등한 녀석들은 수업 시간에 절대로 딴짓을 하지 않았다. 무서운 눈빛으로 온 집중을 다해 칠판을 보았다. 오히려 어설픈 상위권 학생들이 자만심에 가득 차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곤 했다. 전교 1등 학생이 바보라서 칠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녀석들은 자기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99%의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소한 실수의 틈을 없애고 자신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 1%의 빈틈을 잡아내기 위해 방심하지 않는 것이다. 내 지난 인생의 전교 1등은 아니었을지언정 지금 이 순간 이 강의실 안에서 나의 간절한 만큼은 대한민국 전교 1등이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몰입 끝에 나는 마침내 내가 찾고 있던 1%의 단서를 포착했다. 어느 날 한 남자 강사님이 내 프로필과 이력을 유심히 보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다. 선생님, 영어를 이 정도로 하시면 차라리 호텔 취업이나 해외 취업 쪽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해외 취업과 관련된 국가 연계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다. 가슴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튄 순간이었다. 낮에는 현장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수업을 듣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노트북을 켰다. 강사가 말한 힌트를 붙잡고 고용이집사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고 내가 가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당장 들을 수 있는 실무 교육들을 밤새 확인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는 오랜만에 내 삶의 보람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마주한 현실의 벽은 역시나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고 잔인했다.
현재 대한민국 고용24 포털에 올라온 나 같은 40대 후반, 50대 중장년층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전기기사, 시설관리인, 소방안전, 용접, 지게차, 중장비 운전,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청소 대행 업무가 전부였다.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청소를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분류되는 일들을 하려면 청천벽력 같은 대가가 필요했다. 현직 취업 상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선생님, 자격증 따시는데 최소 1년 걸리고요. 현장에서 초보라고 무시당하면서 경력 쌓는데 또 2, 3년 걸립니다. 그렇게 나이 50 중반 되어서 몇 년 동안 핏똥 싸며 몸 굴려봤자 월급 300만 원 넘게 있는 게 이 바닥 현실이에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이었다. 일선의 전문가가 덤덤히 뱉는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중장년 구직 시장의 민낯이었다. 내가 진짜 배우고 싶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는 시대의 흐름인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 분야였다. 하지만 나이 50의 퇴직자에게 사회가 허락한 선택지는 최소 1, 2년을 처절하게 준비해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하루 종일 몸을 써야 하는 고된 노동뿐이었다. 참 절망적이었다. 쿠팡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구석에 박혀 백수로 지내던 시간에 비하면 비록 절망적일지언정 사회에 나와 찌푸러지고 부딪히는 이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어쨌든 나는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절망적인 고용24의 화면을 끄고 멍하니 거실 창밖에 불빛을 바라보던 어느 늦은 밤,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장 수업에서 만나던 그 남자 강사의 무심한 한마디. 해외 취업. 영어를 잘하면 차라리 그쪽을 알아보라고. 생각해보니 그랬다. 자만할 수 없는 내 인생이었지만 내가 지난 20년 넘게 청춘을 바쳐 가장 잘해왔고 가장 자신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 바로 영어였다. 대한민국 땅 안에서 나이 50의 퇴직자는 자격증과 몸쓰는 일 말고는 갈 곳이 없다지만 시선을 저 넓은 세계로 돌린다면 어떨까? 그래, 어차피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내 마지막 무기를 들고 한번 알아나보자. 나는 다시 마우스를 쥐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검색해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들을 검색창에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해외 취업, 중장년 해외 취업. 지독한 안개로 가득 찼던 환승역에 전 세계 지도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줄은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